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마다 청년을 머물게 하고 또 찾아오게 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각광받는 정책의 공통점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남도가 도내 지자체 4곳을 공모사업에서 선정해 청년이 놀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거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패널 2분 모시고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입니다. 최정훈 의원 나오셨고요. 의령의 청년단체로서 청년마을을 운영 중인 홍의별곡 안신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창원과 의령의 청년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두 지역에 또 축하할 일이 있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경남도가 창원과 진주시에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선정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우선 경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기준이 지금 5월 임시회 때 만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의 인구가 26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경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한 지자체가 되는 건데요. 네. 그만큼 청년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 담당관실에서 한 해 예산이 330억의 규모고요. 총 52개의 청년 정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공부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억의 예산으로 청년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이 청년 문화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의령구는 또 청년 문화의 거리 공모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어떤 사업입니까? 네, 저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의령군은 창원시와는 조금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의령 청년의 불모지였던 곳에서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 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해 내고 네. 그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도 인정받고 청년 유입도 늘어나면서 이런 사업에 공모 선정이 된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의령에서 처음부터 태어나고 자랐던 청년으로서 네. 이렇게 청년들의 거점 공간들이 형성이 된다는 건 정말이지 그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경남도가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특히나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정훈 의원께서는 이번 사업에 어떤 기대 걸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시에는 아주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창원시 자체 100% 예산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처음 시작이지만 만약에 이 창원시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지속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경남 관내에 있는 청년 생태계 조성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은 우리 창원시 의회의 청년 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는 한 해에 2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활동을 수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인구 유출 감소 대책과 청년 정책을 한 가지로 묶어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계층이 바로 청년 인구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인구의 감소를 막는 것이 100만 창원 특례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년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이 이 창원시의 인구 유출 방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 대표께서는 의령에서 청년단체 대표로 또 활동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점 공간이 조성이 되면 단체 운영에는 어떤 도움이 좀 될 거라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이제 26,000을 무너지고 25,000선을 유지 중이에요. 근데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외부로 유출되냐를 제일 먼저 설문조사를 물어봤을 때는 문화 여가 시설이 가장 없다고 해서 유출된다는 답변이 첫 번째고 그다음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게 된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되고 있어요. 청년 거점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 나가는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첫 번째로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인프라를 첫 번째 형성하자라는 개념이었고 저희 청년단체 홍익별곡 같은 경우도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행안부에 그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사는 청년들, 지역 토박이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이 실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뿌리를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역의 자원들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아이디어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연계해서 그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첫 번째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사업비가 엄청 크진 또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지자체에서 형성하는 거점 공간들이 잘 활용해 나가는 것들이 첫 번째고 그 거점의 역할로 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따르면 필요성에 딱 맞는 공간이 이번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대를 함께 들어봤는데 이번에 자세히 그 사업에 대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의령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새로운 공간이 이번에 들어서는 네, 거라고요? 맞습니다. 네, 의령에는 의령에 지금 형성되는 이제 폐교 부지는 칠곡면이라는 아주 작은 면 소재지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칠곡면은 의령군 내에서 봤을 때도 의령읍과도 가장 가까운 관광지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의령읍에서 한 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바로 있는 곳이지만 의령군 내에서도 뭐 자굴산이라든지 신포숲이라든지 하는 관광자원 옆에도 있는 곳이지만 이 지역의 농업 그리고 상업 문화 공간이 조성됐던 거리 자체가 지금은 전체 다 유유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 500m 거리 내에 청년단체도 형성이 되고 네. 그 칠곡 초등학교 우체국을 제외한 그 거리 내에는 전부 다 유유부지라고 생각되면 되는데요. 이 20년 동안 버려져 있던 폐교 부지를 저희 의령군에서 매입을 하고 청년 거점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되고 그 옆에 또 청년 단체도 들어서면서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에 청년 동아리방, 공유 오피스들 또는 스터디 카페, 공유 라운지 같이 커뮤니티 공간들을 조성해 나가고 네. 이 안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창직을 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창원에는 청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계획인데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최초에 경남도에서 내려왔던 공문에도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뭐 카페형 거리를 우선 선정한다는 공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시도 여러 후보지들을 찾던 와중에 용지동의 가로수길을 적합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원에서 활동하는 청년 뭐 창업가들,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거점과 가깝기도 하고 가장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와 별도로 잘 아시겠지만 용지호수공원이라든지 네. 대학교, 도서관, 미술관, 문화원 등 다양한 어떤 즐길거리 컨텐츠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수길 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1000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 용지 공원이나 그쪽 가로수길 내를 청년 문화의 거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하고 다양한 창작자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 뭐 버스킹이나 뭐 플리마켓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을 강화해서 활동할 것인데 아마 청년 정책 담당관실 혼자서 하기보다는 네. 창원에 청년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청년 비전센터에서도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들에는 청년 비전센터의 일정 부분 역할을 부여해서 청년 정책 담당관실, 그다음에 창원의 여러 관련 부서, 청원 비전센터 같이 팀워크로 이 사업을 아마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지역의 청년으로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사실 창원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역 청년들만이 찾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을 그렇죠. 찾는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의 관광 명소로서도 어느 정도 기대가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리단길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뭐 망리단길, 네. 요즘 쌍리단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새로 생겼나 보네요. 네, 경주에는 황리단길. 그런 리단길의 특징이 볼거리나 먹을거리, 즐길거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이름이 높은데요.
창원시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그런 리단길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용지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동선을 새롭게 기획을 하고 중간중간에 설치 조형물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부스, 그다음에 야간에 경관 조명을 활용한 야간 길거리 조성하는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그 서울의 경리단길이나 망원동도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당연히 임대료 상승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특화거리 조성 관련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조례안의 가장 큰 골자가 뭐냐면 바로 공설시장을 활용한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공설시장은 창원시가 소유한 공유지산인데요. 그 공유지산에 창원시가 정확하게 디자인된 먹을거리나 즐길거리, 공방, 창업자들의 공간을 구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입점을 시키면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높은 임대료와 고정비 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 창업가들, 청년 개발자들, 청년 예술가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하나하나 좀 제거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경남 청년센터가 급작스럽게 폐지가 되면서 지역 청년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아마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청년들을 위한 유형의 공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경남도가 청년을 포기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반면 다른 의견으로는 색깔만 다를 뿐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어떤 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우선 경남 청년센터에서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청년센터는 2019년도에 개소를 해서 작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요. 경남 청년센터의 순기능은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아쉬운 점을 뽑는다면 창원시에는 2017년 7월부터 창원 비전센터라고 해서 청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경남도에서 무리하게 같은 관내에 또 다른 청년센터를 추가 개소하면서 그 기능의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그것이 창원이 아니라 남해나 사천, 김해, 양산 이런 쪽에서 청년센터를 설치를 했다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2020년대 이후로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각 지자체별로 청년센터를 많이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청년센터는 광역단체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역 청년센터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정도 수준이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창원시의 청년 인구가 26만 명이 육박하는데 그 청년센터의 이용률을 보면은 한 해 한 4,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봐도 1, 2% 수준이거든요. 그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경상남도에서는 과감하게 시설 폐쇄를 결정을 했던 거고요. 다만 그 폐쇄 이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오늘과 같이 우리 청년 문화 컨텐츠를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을 사용을 하고 또 지역 거점 공간을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 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청년 컨텐츠 생태계가 조금 더 부흥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령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청년도시라는 새로운 별명도 좀 붙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청년 정책에 의령군이 좀 매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의령의 청년으로서 의령의 청년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령 청년 정책은 이제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령에 이제 작년부터 청년 정책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 또한 이제 경상남도 내에서 저희 행정이 첫 번째로 시행한 그 추진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이런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일원으로서 청년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창업을 할 때 창업 공간이나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창업비 지원이나 그리고 굉장히 세세한 지원들 많이 해요. 운전면허 취득을 한다든지 네, 중고차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이사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어. 네. 그리고 웨딩 스냅 같은 촬영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이 직접적으로 만든 사업들이에요. 그 행정과 청년들 소통하면서 어떤 게 필요하니 어떤 것들을 해줄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행정 쪽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전에는 사실 청년 정책은 의령군에서 거의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불모지였던 건 사실인데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이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이 안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서 각 시도에서 청년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청년만 국민인가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인데 네. 여기에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아니고 실제 이 지역에 살아왔던 청년으로서 이 시각은 굉장히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역에는 지역을 이끌어가고 든든히 뿌리가 되고 계시는 지역민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새롭게 유입이 되거나 이 지역에 계속 정착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삶을 이끌어 나간 분들의 지혜 그리고 노하우를 베이스로 해서 청년들이 실제 스타트업을 시행을 하고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청년 정책들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청년들도 사실 스타트업 많이 시행하죠. 근데 청년 스타트업은 실제로 실패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비적이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이 사회를 읽는 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든든한 뿌리나 자원들이 이 청년 스타트업의 뿌리가 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확장하고 넓혀나가는 과정들이 된다면 청년들도 금방 망하지 않고 또 이 지역에 뿌리 내려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가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정책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뭐라고 보십니까? 그 도내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출생률의 저하는 일종의 어떤 현상,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책으로 그것을 붙잡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면은 상업시설이 쇠락할 것이고요. 상업시설이 쇠락하면서 세수 감소, 복지비 감소, 그 다음에 뭐 도시 공동화, 그다음에 도시의 이탈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을 악순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청년들의 마음을 경상남도에 붙잡아서 이 청년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청년 이슈는 그 문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주거, 교육, 복지 다양한 어떤 요소들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영역인데요. 그래서 결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나아가서 외부에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가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청년정책연구회에서도 창원시 대학생연합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구성하는 목적 또한도 우리 창원시에 있는 청년들과 원활하고 또 광범위하게 또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청년들 관련된 행사들은 대부분 의회나 시청,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정책연구회에서는 이것들을 대학교로 가져가 보자.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거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청년들과 많은 접점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많은 접점의 기회만큼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게 돼서 정책 개발과 정책의 반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청년정책국에서도 이번에 창원시 관내 대학교 대동제에
부스를 하나씩 얻어가지고 그곳에 우리 창원시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또 그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년 정책들을 많이 수행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결국 소통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청년들을 위한 이 사업 꼭 성공하길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청년 거점 공간과 청년 문화의 거리가 기본을 넘어선 최고의 선택이 되어서 청년이 머무르고 또 청년이 찾는 경남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